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장의 무게라는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이번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원래 그냥 보통 선수였으면은 분명히 이렇게 수술하고 이랬으면 잠깐 한번 대표팀 거르고 아마 갔을 거예요. 네, 분명히. 맞아요.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차출도 안 했겠죠. 네, 저는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 살짝 의아하긴 했어요. 탈장을 수술했다며. 근데 왜 뽑았지? 그러니까 왜 와? 그러니까 대표팀에 왜 왔을까? 그러니까 저도 쉬어도 되는데. 네. 저도 딱 그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뭐 이해를 합니다. 저는 네. 당연히 손흥민 선수 입장도 이해를 해요. 이제 네.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보러 왔는데 A매치 티켓 샀는데 손흥민이 안 나온대 이러면은 바로 이러잖아요. 네, 그쵸. 바로 뭐야 이러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팬들이 생각하는 손흥민 선수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저는 쉬는 게 더 낫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꼭 팬의 입장에서는 물론 손흥민 선수 보면은 좋긴 하겠지만 그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월드컵 때 안아골절로 마스크를 그렇죠. 좀 네. 장기간 착용했을 때 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뭐 그때는 사실 잘 뛸 수가 없었죠. 네, 사실- 맞아. 잘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 저희가 마스크 끼고도 숨을 제대로 못 쉴 때 얼굴에 마스크 씌웠는데 그걸 네. 어떻게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해요 저도.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탈장으로 수술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의 그 능력이 저하가 안 되려면은 좀 잘 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번 거는 좀 본인이 좀 그래도 이번에 좀 욕심을 쳤으면 해서 하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갖고 국가대표팀 온 게 좀 어떻게 보면 또 대단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사례를 보면은 진짜 월드컵 때도 그렇고 이번에 A매치 평가전 때도 그냥 아픈데도 온 거 보면은 주장이 느끼는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대표팀에서. 그리고 옛날로 가도 뭐 박지성 선수도 진짜 엄청나게 무릎에 물이 차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까지도 계속해서 대표팀 왔다 갔다 네, 그렇죠. 했었거든요. 그죠. 뭐 매번 뭐 비행기 왔다 갔다 네. 하면은 물 찬 거 빼고 그러고 네. 이제 대표팀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쉽지 너무 않았을 것 무거운 것 같아요. 같아 우리나라 네. 대표팀 주장이라는 그 무게감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은퇴를 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천년 만년 손흥민만 볼 수는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아무래도 다음 월드컵까지 뛰려고 하겠지만 그 다음 월드컵은 좀 그건 좀 어렵겠죠. 그거는 좀 좀 노인 호날두 씨도 아니고 호날두 씨는 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욕심을 낼 법도 그 인간. 만 넘어서도 네, 그 인간은 아마 욕심을 낼 텐데 이제 보통 막 35, 34 그쯤에 대표팀은 네. 보통 은퇴를 하고 이제 마지막 커리어에 집중을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손흥민 선수 뒷세대를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 생각했었는데 그 사건 있던 이후로 약간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손흥민 선수 같이 뭔가 인터뷰를 노련하게 하는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확실히 그렇죠. 네, 맞아요. 손흥민 선수보다는 약간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과연 주장감인가? 하긴 주장이 또 축구만 잘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죠. 맞아요. 이제 주장 한국 국가대표팀이 특히 이제 좀 인터뷰나 이런 언론에 대응한 일이 많은데 그동안 이제 김재 선수가 인터뷰를 한 거를 보면은 물론 좋게 대답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가끔 가다가 좀 논란이 될 법한 인터뷰 내용이 가끔 있었잖아요. 네, 좀 뭔가 기자들한테 먹이를 좀 던져주는 느낌의 인터뷰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김재 선수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기자 질문했는데 김재 선수가 그걸 좀 의외의 소지가 있을 만한 대답을 했던 적도 있었고 뭐 은퇴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뉘앙스의 발언한 것도 있었고 결국엔 뭐 그렇지 않다는 거를 자기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좀 노련하지 않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김재 선수는 뭔가 주장감에는 약간 실력은 인정하지만 그런 좀 저는 약간 모자람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팀에서는 축구 실력도 에이스, 그다음에 리더십도 에이스, 언론 대응 능력도 에이스여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박지성도 그렇고 뭔가 선수들이 알아서 그냥 절로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 당시 맨유의 박지성한테 누가 감히 뭐라 그래요. 그렇죠. 특히 그래 그 예전에 홍명보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맨유의 박지성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요. 기성용한테 하면은 안 되겠죠. 김민재가 빠그러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누구지? 하고
이제 약간 물음표가 이렇게 띄워진단 말이에요. 뭐 확고한 이제 리더십을 갖출 선수인 거냐 아니면은 이제 정말 스타 플레이어 실력으로 가냐. 실력으로 알아서 고개를 숙이게 만들 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봤을 때는 가장 지금 현재로서 가장 가까운 거는 이강인 선수긴 하죠. 근데 또 이제 바이에른 뮌헨 센터백 네, 저도 그 아, 얘기를 하려고 정말 그랬어요. 무시할 수가. 네. 만약에 이거 김민재가 정말- 바이에른은 네. 뭐 지금 이제 훈련소 들어가 있어서 확정이 안 났지만 만약에 가게 네. 되면 근데 뭐 거의 확실히 사실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강인 선수도 파리로 가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좀 웅장한 대결이 바이에른은 김민재냐 네. 파리의 이강인이냐 네. 다음 주장이 이거는 정말 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좀 진짜 파벌이 갈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솔직히 밸런스 게임이거든요. 네. 저는 제가 봐도 엄대 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무난한 선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난한 선택은 김민재가 좀 더 안전한 선택인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왜냐하면은 김민재랑 이강인은 나이 차이가 좀 있고 네. 5살 차이가 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예를 들어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손흥민에서 이강인으로 건너뛴다. 네. 그러면 좀 이게 세대가 중간이 갭이 그냥 네, 네. 그냥 훅 비어보이는 엄청 거기 훅 가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강인이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를 상대로 리더십으로 뭔가 휘어잡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죠. 네. 막 어. 그라운드가 와이리 조용하노 이런 선수한테 과연 이강인이 뭘 할 수 있을까? 네,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하고 그리고 또 김민재 선수가 96년생으로 해서 또 96년생 그 라인들이 또 있잖아요. 네. 과연 그 선수들이 그 이강인한테 바로 주장이 가는 거를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이강인 선수가 좀 뒤에 주장에 맞는 역량을 지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한국은 나이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민 선수의 약간 좀 물음표가 있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근데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인 게 그러니까 저도 2, 3년 차이나면 모르겠는데 한 5년 음. 정도 차이가 나니까 김민 선수도 한 세대 정도는 맡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생각도 해봐요. 김민 선수가 자연스럽게 받는 게 약간 흐름상 뭔가 당연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맞고 그리고 기성용 선수의 사례를 생각해봤을 때 뭐 기성용 선수는 그때 당시 더 어리긴 했지만 네. 근데 선수가 성숙해질 가능성도 있다. 아 그쵸. 기성용 선수도 진짜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묵직 사건도 있었고 네, 좀 이제 뭐 답답하면 원숭이 어, 세레모니 니들이- 사건도 있었고 진짜 니들이던가. 약간 이상한 사람에 네. 속했거든요 결국. 그쵸. 네. 좀 뭔가 이게 처음에는 그래 지금 당장에는 좀 아직까지 어리다라는 그런 실드로 이제 성장 가능성을 네. 좀 볼 수는 있죠. 그다음에 뭐 사람이 성숙해질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쵸. 나이에 상관없이. 네네 그렇죠. 특히 송영 선수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살의 기성용을 가지고 누가 가서 자 이 기성용 선수는 뭐 몇 년 뒤에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이 됩니다 하면 약간 뭐라고 약간 이상하게 쳐다볼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근데 확실히 SNS나 이런 거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번에 김민재, 손흥민이 없으니까 이강인이 진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이강인한테 주장 원장이 달려 있어서 뭔가 이상하진 않겠다라는 그림이 경기를 보면서 딱 들어요. 이강인은 뭐 킥도 다 차고 맞아요. 돌파도 혼자 다 하고 크로스도 혼자 다 해주고 박스 안에 한 3명 들어가 있는데 아니, 이강인이 고개도 한번 혼자 이러고 있고 혼자 고야 상대 이제 패스해준 선수가 야 상대 올려줘. 고개도 한번 숙여주고 야 올려줘. 뭔가 지금 하는 행동은 뭐 주장 행동이긴 네. 하죠. 주장 행동. 네.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그 U20 대표팀 네. 시절에도 아 그렇죠. 약간 막내 형이라 그러죠. 그런 또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형들을 상대로도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례가 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한테는 혹시나 주장이 조금 빨리 온다고 해도 또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김민재 선수한테는 워낙 큰 사건들을 많이 겪었으니까 좀 인간적인 성숙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